네, 안녕하세요. 전민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볼보 S60을 타고 장거리 이제 시승을 할 건데요. 저희 집 분당에서 출발해서 단양까지 왕복 300km 정도를 한번 달려보려고요. 네, 우선 여러분들께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오너를 맞이하는 S60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S60 이미 많은 분들께서, 그리고 저도 이제 리뷰를 이제 했었죠. 오늘은 이 차를 장거리 운전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1시간을 딱 운행하고 어떤 느낌인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전체적으로 이 차가 장거리를 뛰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제 그걸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1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이 차를 이제 장시간 운행해도 굉장히 편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방금 제가 아무 말씀도 안 드리고 조용히 있는 모습 한번 보여드렸어요. 편하게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확실히 제가 이제 S60을 지금 100km 정도 이제 운행을 하면서 느낀 거는, 첫 번째 장점은 역시 이제 가속 성능인 것 같아요. 이제 가속 성능이 굉장히 이제 뛰어나거든요. 또 엔진 정숙성을 굉장히 잘 잡아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돋보이는 차예요. 제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속도를 50까지 떨어졌습니다. 50. 여기서 한번 올려볼게요. 이제 이번에는 90에서 120까지. 90에서 120까지. 여러분들께서 방금 보셨겠지만 차가 이제 쭉 올라가면서 소음을 이렇게 잘 잡아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이제 보여요. 손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쫙 올라가면서 소음을 이렇게 꽉 잘 잡아준다, 이런 느낌을 제가 지금 운전하면서 가속하면서 이제 많이 받고 있고요. 특히 이제 꽉 잡아줄 때 그 느낌이 소리로 연출돼 가지고 마치 이 차가 사운드 제너레이터를 달지 않았나, 이런 착각이 들 만큼의 음색이 또 나오는 게 이 차의 이제 가속 성능에서의 매력 포인트라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 차가 이제 레드 컬러잖아요. 이 사이드 밀러 레드 컬러, 이 오른쪽에서 레드 컬러, 이 본닛 부분에서 레드 컬러 맞죠? 확실히 빼어난 가속 성능을 가진 이 차가 또 레드 컬러를 입고 빨간색 옷을 입고 달린다는 걸 좀 생각하니까 더 신나요. 진짜 마구마구 밟고 싶은 그런 의욕이 막 생각나고, 특히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 차를 봤을 때, 야, 이 차가 내가 아는 볼보 차가 맞아?
이렇게 색다른 시선으로 나를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느낌, 남들이 날 쳐다본다는 그런 느낌, 특별하게 쳐다본다는 느낌이 이 S60을 타면서 충분히 느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타면서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탔던 320D랑 비교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가속 같은 경우는 320D는 딱 밟잖아요. 그냥 우와 오 이런 느낌이고, 320D는요 이제 볼보 S60 같은 경우는 가속할 때 이런 느낌이에요. 예. D는 딱 밟았을 때 느낌이 막 했을 때 이런 느낌. 그러니까 되게 막 처음부터 역동성을 막 발휘하는 게 320D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반면에 S60 같은 경우는 딱 있다가 밟았을 때 와,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팍팍 쏴주냐, 아니면 처음엔 얌전하게 쫙 올라가다가 고속에서 막 이렇게 재미를 발휘하느냐, 이제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재미를 느끼는 그 시점의 차이가 S60과 3 시리즈의 매력 포인트에서의 차이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S60이 좀 아쉬운 거는 그런 화려한 퍼포먼스와 재미 대비해서 이 계기판이 좀 너무 얌전하다는 거 있죠. 지금 제가 고성능 모드로 바꿔놓고도 계기판이 얌전해요. 예. 물론 이 계기판 색상과 배경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아날로그틱한 느낌, 지금 이 느낌은 그대로 가져가거든요, 이제 계기판을 바꾸더라도. 그래서 만약 내가 계기판에서부터 그런 재미 요소를 찾는다고 하면 당연히 S60은 이제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뭐 약간 심심할 수 있는 계기판은 요 터널에서 더 잘 드러나는데요. 근데 뭐 저처럼 둔감한 사람은 그렇게 계기판이 뭐 BMW처럼 화려하게 변하지 않아도 뭐 잘 달리기만 하면 S60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족감을 느끼고. 그리고 저는 충분히 이제 지금 만족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럼 정 기자님, 혹시 지금 1시간 좀 넘게 운전하셨는데 피곤한 건 없으세요? 뭐 어디 아프신 거 없으세요? 아, 당연히 오래 타고 있으면 허리가 좀 아프죠. 좀 이렇게 좀 불편하긴 해요. 근데 이거는 뭐 S60이 특별히 불편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허리가 아프다기보다는 장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있으면 좀 허리가 좀 뻐근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 뭐 카페 가가지고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차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뭐 오랜 장시간 운전했을 때 뭐 허리 아픔이 있는 거지, 이 차가 특별하게 지금 뭐 되게 불편하다 이런 건 전혀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이 차가 장시간 운행했을 때 더 필요하다고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건 진짜 확신을 해요. 뭐 이것만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부분, 특히 정숙성. 그 정숙성 같은 경우는 이 차가 예를 들어 가지고 중형 세단, 흔히들 말하는 뭐 이제 5 시리즈 수입차에서는, 그리고 뭐 그랜저 국산차에서는 그 정도급의 이제 그 크기를, 정숙성을 보유하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차체 크기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은 이제 역동성을 살리기 위한 설계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약간의 좀 정숙성을 포기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엔진의 이제 음이나 풍절음이 들리는 건 아니고, 약간 그 노면에서 오는 그런 진동이나 노면 소음을 생각보다 많이 잡아주지 못했다, 이 정도 느낌이지, 이렇게 뭐 아무튼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 또한 이 차 시끄러워서 못하겠다 이런 건 아니니까, 예,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조용한 차는 아니구나. 왜냐면 볼보 하면 되게 조용하고 안정감 있을 걸로만 생각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하지만 그런 기대치보다 조금 이게 정숙하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스티어링 휠 느낌이 굉장히, 이 차는 볼보처럼 가벼워요. 제가 타고 있는 XC40부터 해가지고 XC90이나 뭐 크로스컨트리나 이런 차들이 전반적으로 스티어링 휠이 가벼운데, 스포츠성을 또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분들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다이나믹 모드로 바꾼다고 해도 이 차가 이제 그 가속할 때 운전대가 확 무거워지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자체가 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묵직한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약간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늘 타고 다니는 차가 이제 볼보 차기 때문에 괜찮아요. 저는요. 예, 저는 아주 만족하면서 잘 타고 있습니다.
네, 어느덧 이제 북단양으로 이제 들어섰고요. 네, 목적지까지는 이제 19km 남았습니다. 벌써 130km를 이제 주행을 했어요, 제가. 네, 코너링은 굉장히 좀 안정적이죠. 운전석에서는 전혀 이제 흔들린다는 느낌을 좀 못 받고 있고요. 전혀 못 받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코너링에서도 전혀 뭐 쏠린다는 느낌이 지금 안 들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북단양으로 제가 들어섰습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아주 이른 새벽에 큰맘 먹고 왔는데 드디어 이제 도착을 했네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S60의 제로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너무 이제 그 상쾌하게 맞이하는 것 같아요. 이 단양에서 도심에서 이제 주행을 하면 확실히 제한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교외로 이제 지방으로 벗어나니까 많은 부분을 느끼고 또 이제 차에 대해서 좀 더 친숙해지는 그런 느낌. 좌회전 할 때 이 신호 음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다리를 지금 건너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기 고수제로라는 곳에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커브길이 이제 있고 되게 경치도 좋고 아주 좋네요, 진짜. 이 정도 5%에서 8% 정도 되는 경사길을 올라가는 거는 전혀 뭐 부담스럽지 않고요. 지금 굉장히 경사도가 심한 구간을 또 올라가고 있는데요. 전혀 부담 없어요. 이게 RPM 2000 정도로 해서 30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는데 무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산간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이 차를 타셔도 결코 부담 없이 운전하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500m 좌회전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적지인 단양의 요 페로 마을, 패러글라이딩 하는 곳으로 유명한 이곳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뭐 전체적인 승차감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제 만족스러웠고요. 제가 연비를 확인을 안 했네요. 연비를 한번 지금 확인해 볼게요. 단양까지 오면서 제가 159km를 달렸는데 평균 연비가 킬로미터당 9.6, 100km당 9.6이니까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한 10.4 정도 나오신다고 보면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00km당 9.6리터고요 제가 오면서 아주 고속으로 좀 달렸기 때문에 뭐 저 정도 연비가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만약 한 100에서 130 정도로 이제 정속 주행을 했다고 하면 한 12 가까이 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저는 짐작을 해보겠습니다. 뭐 장거리 고속 주행에서의 승차감과 가속 성능, 정숙성 다 만족스럽고요. 살짝 연비가 약간 좀 아쉬웠긴 한데 뭐 그거 외에는 전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그런 기능을 제공한 S60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차를 고르실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디자인인데, 내 차를 언제 어디서 만나더라도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지 되게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이 곳곳에 포인트에 두고 이 S60이 어떤 매력의 모습을 발휘하는지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패러글라이딩 연습장이고요. 이렇게 맑은 하늘 아래에 있으니까 이 차의 매력이 아주 되게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지금도 느낀 거지만 확실히 이제 이 S60 같은 경우는
설계 자체를 좀 낮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 키가 173인 제가 봤을 때도 차가 좀 낮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낮은 거랑 차가 좁은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낮다고 해서 차가 좁겠구나 이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 제가 S60을 사게 된다고 하면 이 레드 컬러도 적극 검토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 가족들이랑 가끔 이제 펜션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시기도 하죠. 여기 지금 펜션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펜션을 나설 때 이 나를 맞이하는 S60의 모습, 이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즐거울 것 같습니다. 색깔이 너무 예뻐요 진짜. 빨간색, 이 빨간색은 지금까지 너가 알던 볼보차가 아니다 이걸 또 말해주는 그런 컬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짙은 안개 속에서는 어떤 모습을 발휘할까, 이런 걸 또 보는 것도 나름 재밌는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차체 설계가 낮기 때문에 지금처럼 약간 이제 국도, 이제 험한 도로를 타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바닥이랑 요 부분이 거의 주먹 2개 수준인데, 만약 요런 턱들을 S60으로 달린다고 하면 분명히 하체가 닿을 수도 있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약간 이제 그 도심이 아닌 교외에서 타기 부담스러운 부분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이 차가 지향하는 바인 나는 도시명 컴팩트 세단이다, 나는 시골에서 타지 말라, 이제 그거를 이 바닥과 차체의 그 높이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휠 이쁘다. 네, 실내만 봐도 도심 스타일이에요. 확실히 컴팩트합니다. 느낌이. 내려가는 길에는 이 멋진 모습을 또 담아 보겠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길인데 날씨도 오늘 너무 좋고, 이 좋다는 말씀을 몇 번 드린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S60과 함께 하니까 너무나 이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가시면서 여러분들 시야도 한번 느껴보시죠. 지금 제가 제 키에 딱 맞게 세팅을 해둔 상태고요. 시야는 이 정도 나오는데, 사실 요 룸미러 이게 약간 좀 시선을 좀 가려요. 이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양평휴게소에 왔어요. 양평휴게소에서 맞이하는 S60입니다. 언제 어디다 갖다 놓더라도 이 존재감이 이제 확실한 것 같아요. 휴게소에서 보는 내 차 같은 경우는 스마트 키 기능이 있어가지고 여기 손을 집어 넣으면 이제 문이 열리고요. 마찬가지로 뒷좌석에 손을 넣어도 문이 열리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 앞좌석 이 도어 손잡이랑 뒷좌석 도어 손잡이랑 둘 다 센서 기능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레드 컬러의 실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느낌을 가져가신다고 보면 되고요. 이 맥콜 요 500ml 짜리 넣으니까 이렇게 공간이 요 정도 이제 확보가 됩니다. 요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스피커 있고, 여기 메모리 시트 기능이랑 잠금 버튼이랑 열림 버튼, 이런 구성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실내 인테리어의 특징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가 단색으로 된 게 아니라 이게 투톤 컬러로, 요쪽은 그레이색, 요쪽은 베이지색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도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레이색에다가 베이지색으로 이제 구성을 했고요. 뒷좌석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투톤이 느껴진다, 이런 거는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제가 총 303.3km를 달렸고 3시간 53분 동안 달렸을 때 평균 연비는 이제 9.7, 100km당 9.7이 나왔고요. 이제 아쉽게도 이제 그 S60 같은 경우는 평균 속도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통 제가 100에서 120 정도 이렇게 달렸거든요. 때로는 좀 이렇게 좀 더 과속하기도 했는데,
그때 연비가 9.7 나온다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면서 뭐 느꼈던 거는 저는 보통 운전을 할 때 이제 왼팔을 좀 이렇게 왼팔을 여기에 좀 올려놓는 편이거든요. 여기 올려놓고 한 손으로 이렇게 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S60 같은 경우는 차체 설계가 낮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도 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팔을 여기다 이제 올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기다 여기 이 팔걸이에 이제 올려다 놓고 이제 운전을 하면 여기다 놓는 대신 여기다 놓고 하시면 뭐 될 것 같고요. 4시간 정도 운전하면 10분 정도 쉬었어요. 뭐 이렇게 물론 좀 몸이 좀 뻐근하긴 한데 조금 불편하다 이런 거 없이 운전을 뭐 잘 할 수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기어 노블이 좀 사이즈가 좀 괜찮아요. 좀 잡는 맛이 좀 있어서 오는 동안 좀 심심할 때는 이걸 잡고 마치 스포츠카를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일부러 제가 느껴보려고 하는 적도 좀 있었고요. 요즘에 많은 차들이 이제 스타트 버튼이 누름 버튼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S60 같은 경우는 이게 돌리게 되어 있어요. 특이하게도 아마 시동 버튼을 열쇠로 돌렸던 것들에 익숙하셨던 세대들은 이렇게 S60 버튼을 돌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키를 꽂고 돌렸던 그런 향수를 느끼실 수도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야외 주차장에서 본 S60의 모습입니다. 실생활에 가까운 리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아주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변 리뷰도 마음에 드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으로 지금까지 어디에 가져다 놔도 멋진 매력을 발휘하는 S60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저희 이제 하유리와 지유리와 4인 가족이 S60을 타고 근교로 나들이를 좀 가보려고 하는데, 저희 4인 가족 시승기도 여러분들 좀 기대 좀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민준이었습니다.